안녕하세요. 오늘 또 재미있는 토익 RC를 공부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막바지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벌써 3분의 2 정도 공부를 했어요. 드디어 파트 5의 거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가 말하는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오늘은 그걸 조금 확장을 시켜서 이번엔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이시죠? 바로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문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하는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뭐뭐 했더라면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시점을 바로 직설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설법이란 바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바로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이란 뭘까요? 바로 그 전에 일단 이 문장을 한번 반드시 기억을 한번 해두세요. If it is fine tomorrow. 자, 내일 날씨가 좋다면 조건이죠. I will take a walk. 산책할 거야 라고 말을 하네요. 자, 내일 날씨가 좋다면이란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 뒤에 할 일을 미래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tomorrow라는 것 그리고 if라는 절, 여기에는 반드시 현재로 쓴다고 우리가 직설법으로 설명할 땐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바로 직설법과는 다르게 사실의 반대 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정말 우리가 가정법 하면 제일 많이 보는 예문입니다. 내가 새라면. 자, 우리가 새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새가 될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미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가정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 친구는 바로 가정법의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건 미래를 어떻게 가정해? 절대 아무도 모르는데, 그쵸?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거나 거의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가정법이 있습니다. 혼합가정법이란 두 가지의 시제가 같이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가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if절의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가정법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그 양쪽에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를 말할 때 if 주어 과거 동사, 그쵸? 바로 이 과거 동사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조동사 과거형, 그리고 과거형이랑 상관없이 조동사가 나오면 뒤엔 항상 그쵸? 바로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이 우리 좀 전에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여기에 얘기했잖아요. 그 동사의 과거 대신에 만약에 비동사라고 말을 한다면 무조건 were만을 써야 된다는 거.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에는 was도 있고 were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가정법에서만은 무조건 were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studied English, 내가 영어를 공부했더라면, 했다면, 한다면 나는 could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할 텐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분명히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말했고 여기에 과거 시제를 쓰고 여기에 과거, 조동사의 과거와 동사 원형을 써서 과거,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제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냐면 Because I don't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can't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아, 공부 좀 하면 점수 좀 더 나올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시험 보고 나면 생각 가는 거죠. 그쵸? 맞아요. 좀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하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중에 우리 아까 비동사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나요? 그쵸? were만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자, 다시 바꿔버리면 because I'm not a bird. 나는 새가 아니니까 결국 I can't fly to you. 너한테 날아갈 수 없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는 반드시 기억할 건 요 if가 같이 있는 곳의 동사가 항상 과거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을 써준다는 것. 요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아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반대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일까요? 바로 if 동사에 if절의 동사가 바로 과거 완료 요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태를 요렇게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if 뒤에 주어 그리고 주어 과거 완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had 플러스 pp. 요 pp가 뭐라고요? 그렇죠. 동사의 과거 완료. want라는 동사를 예를 들면 바로 이 친구는 wanted 과거형이고 또 다른 wanted는 바로 과거 완료형이라고 우리가 맨날 외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건 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writ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write의 과거형은 뭔가요? 그렇죠. wrote죠. 요거 아까 어디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에 쓸 수 있는 동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써야 되는 짝꿍은 바로 요렇게 쓰는 거. 요게 바로 동사의 과거 완료 형태인 거죠. 요렇게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은 그대로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지만 어차피 과거 완료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해석을 하면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뭐뭐 했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하나 볼까요? 자, if I had studied English 영어 공부를 했었더라면 I could have passed the exam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이건 지금 얘기인가요? 그렇죠. 과거 얘기죠. 어떻게 바꾼다고요? Because I didn't study English.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즉 didn't니까 그쵸? 과거에 I couldn't pass the exam.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또 하나를 볼 거예요. 바로 비동사로 된 것도 한번 볼 건데요. 자, 비동사도 당연히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바로 어떻게? 요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if I had been a bird 내가 새였었다면 I could have flown to you. 그렇죠. fly라는 동사는요. flown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렇게 고칠 수 요런 것들을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because I was not a bird. 그쵸? was not a bird고 I couldn't fly to you. 바로 너한테 날아갈 수 없었다 라는 겁니다. 자, 가정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시제를 해봤어요. 어때요? 그쵸? 맨날 헷갈리거든요. 자, 여러분 시험에서 우리가 보는 토익 시험에서 고맙게도 문법 문제는 항상 빈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빈칸이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한 군데는 짝꿍이 힌트가 보여진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살짝 쉬어가 보죠. If she had had a lot of money. 그녀가 돈이 많았었더라면 she could have bought BMW M6 Series. 자, 그러면 had 요게 짝꿍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아마 시험에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지만 아마 보기가 네 가지로 빈칸이 나올 거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법의 문제는 바로 이 짝꿍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찾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도 요 단어가 바로 여러분한테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자, 과거 완료 공식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 과거형 그 다음에 have pp 요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나요? 바로 이 긴 could have bought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조동사의 과거형이니까 항상 뭐 could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2번 한번 가볼까요? If I didn't have to work at night. 밤에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아니면 없었다면? I would visit my cousin's birthday party. 자, 나는 내 사촌의 생일 파티에 갈 수 있을 텐데. 자, 여기도 힌트가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어디에 나와 있나요? 바로 would visit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would visit만을 봤으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if 주어 그 다음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뒤에 뭐라고요? 그렇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그렇죠. 동사 원형 이렇게 써준다 그랬죠? 그래서 would visit가 여기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답은 didn't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문장 보면서 have to work? 이게 뭔 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동사 편 할 때 must 기억했죠? 바로 must라는 단어는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두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랑 같이 쓰면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앞에 어떤 단어를 같이 쓸 때는 must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는 말이 바로 이 have to니까 얘는 그렇구나. 그래서 현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didn't를 붙임으로써 즉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시제를 어떻게 정리가 좀 되어 가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볼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바로 우리가 가정법을 이야기할 때 또 많이 나오는 것. 아까 제가 뭐가 더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가정법. 미래를 어떻게 가정하냐고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자, 미래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왜? 희박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에 미래가 나와 있네요.
자, 미래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if절에 자,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if절에 should를 사용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if절에 were to, 그냥 were가 아니고요. 반드시 요 짝꿍 to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요것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가정법 미래 가장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즉, 안 될 거야.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라면, shouldn't를 쓰는 거라면 될 거야 라고 이미 머릿속엔 단정을 지어놓고 여러분한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if절에 should를 사용하고요. 주절에 명령문이 가능하대요. 이건 도대체 뭔 말일까요? 자, 왜냐하면 바로 여기 공식이 보이시죠?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잖아요. 여기에요. 여기까지가 if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나와 있는 이 뒷부분이 바로 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바로 여기 부분에 요거 대신에 명령문을 써도 된다는 거죠. 요거 대신에 또는 명령문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만 봐선 모르겠거든요. 일단 해석은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인데, 그러니까 한번 직접 문장을 살펴보죠. If I should fail the entrance exam. 내가 그 입학시험에 실패한다면 I will try it again. 다시 한번 해볼 텐데 라는 뜻인 거죠. 결국 뭔 말일까요? 난 실패한다는, 그렇죠. 없어요, 그런. 자, 그래서 요 말이 여러분이 should fail, 그죠? 그리고 will 동사 원형. 자, 물론 여기 will 대신에 would를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양쪽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느낌상 will try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정법의 미래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여기를 여러분한테 더 많이 물어봐요. 이 앞부분을. 그 이유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문장을 보면 If you shouldn't come to the party. 이미 여러분 내 머릿속에는 너는 올 거야 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만약에 못 오면 Please let me know. 알려줘. 그러니까 넌 올 거니까 알려줄 필요도 없어. 뭐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넌 당연히 올 거야. 이 마음이 내 머릿속에 있고 그 말을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한 번 더 미래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한다고 정의를 했어요. 미래, 가정법 미래는. 자, 실현 가능성이 제로래요. 그럼 결국 정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는 그래도 약간의, 아주 조금의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얘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요런 말에 많이 쓰죠. were to를 사용하는데 요런 형식으로 써요. 바로 were to 뒤에 동사 원형이를 써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드시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중심 부분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해석은 뭐 똑같아요. should랑 할 때랑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장을 한번 보면 가능성이 제로라 그랬으니까 과연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가정법의 미래라고 불리는 이 문장엔 If I were to be born again. 그렇죠. 이런 거 나오죠.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맨날 상상하잖아요. 나 다시 태어나면 난 뭘 하지? 난 뭘 하고 있을까? 뭐 영화 보면서 막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I were to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면 I would try to take the bar exam. bar exam을 한번 해보고 싶대요. 자, bar exam이라고 하는 건 바로 미국에서 말하는 변호사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냥 다 사법고시로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사법고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If he were to become a student. 자, 학생이 다시 된다면. 그쵸? 학생이 다시 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I would study harder. 더 열심히 할 텐데. 저도 아마 고3 때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고3이 다시 된다면. 지금 가끔 그런 생각 해요. 내가 고3이 다시 된다면 공부 정말 열심히 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저의 조카들이나 막 얘기할 때 맨날 그러죠. 너네 때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우리는 토익을 당연히 멋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한 가지 단계로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그냥 공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은 결과들이 반드시 따라올 겁니다. 자, 일단 우리의 오늘의 목표는 가정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의 미래까지 한번 봤어요. 자, 그리고 가정법 하면 제일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바로 혼합가정법입니다. 도대체 얘는 뭘 혼합을 한다는 거야? 그죠? 바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에다가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if 절에는 동사의 과거 완료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절에는 당연히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로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if절에는 had pp지만 중심 문장에는 바로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 대신에 여러분이 이 혼합 가정법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걸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힌트 바로 시간 표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시간 표시. 뭐 둘 다 양쪽에 다 나올 수도 있지만 한쪽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과거 시간 표시하면 바로 then, 뭐 yesterday, last year,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과거 시간을 표현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현재 시간 하면 now, today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단어들, this yea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전부 다 요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아 얘네는 두 개가 합쳐진 거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If I studied English then.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이 then이란 단어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때, 지금도 아니고 그때 공부를 좀 했었더라면 뭘? 영어 공부를 좀 했었더라면 I could pass the exam now. 지금 그 시험에 통과할 텐데. 즉, 과거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에 통과를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now라는 단어가 또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의미는 그렇죠. If I didn't study English then. 그때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I can't pass the exam now. 지금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합가정법의 이런 공식이 눈에 들어오나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If she had not married James last month. 그녀가 제임스랑 지난달에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쵸? last month는 과거잖아요. 그쵸? last month는 과거니까. had not married. 그쵸?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뜻이에요? would be single.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single일 텐데. 뭐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그죠? 어쨌거나 그래도 과거는 과거고 지금의 상태는 지금의 상태니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because she married James last month. 지난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은 싱글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혼합가정법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혼합 가정법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짝꿍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짝꿍의 힌트가 되는 바로 그 시간 표시 단어들을 머릿속에 반드시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두면 자꾸 헷갈려서, 아, 이게 뭐지? 가정법 과거인가? 과거 완료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If he had finished his work then. 아주 고맙네요. 그쵸? 여기 had finished. 요거까지만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뒤에도 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뭐 이런 게 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then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과거에 그랬대요. 자, 그래서 he could take a vacation now. 요 단어도 여러분한테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때 일을 끝냈었더라면 지금? 그렇죠. 휴가일 텐데. 완전. 그럼 결국 그때 일을 끝내지 못한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답은 could take. 자, 그 다음에 2번. If it rains, should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솔직히 이것만 보면 둘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Our trip to Jeju Island would be cancelled. 요게 힌트입니다. 뭐예요? 그렇죠. 내일 비가 온다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내일 날씨 짱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조건. 그쵸? 조건의 절에 뭐예요? 바로 tomorrow 같은 미래 표시가 나왔을 때 현재형을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비는 안 오고 우리 여행은 반드시 갈 거야.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should rain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가정법을 2시간으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건데요. 바로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가정법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가정법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 1번에서도 풀었던 혼합 가정법까지입니다. 일단 이 4가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콕콕 집어넣어 주셔야, 쏙쏙 집어넣어 주셔야 다음 시간에 하는 우리가 가정법을 조금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공식, 지금 4가지 공식 만들어 드렸죠? 바로 그 4가지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꼭 문장 속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